제3절 물리적 처리. 이 파트에서는 물리적 처리의 원리와 그리고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처리 시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1. 물리적 처리 원리. 이제 물리적 처리 원리와 대상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화학적 변화 없이 물리적 힘과 수단으로 오염물질을 좀 제거하거나 농도를 낮추어주는 그런 원리를 이제 물리적 처리 원리라고 하고요. 주로 대상이 이제 수중 부유물질의 제거나 농도의 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 시설은 스크린, 침사지, 분쇄조, 침전지, 여과지, 막분리. 주로 이제 거르거나 뭐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제거하거나 뭐 그런 처리 시설에 해당이 되겠지요. 이 물리적 처리의 대상 물질을 말씀드리자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좀 큰 수중 불순물에서부터 수중 불순물에서부터 요거보다 입자가 조금 작은 이제 콜로이드 입자나 또는 아주 작은 용존 물질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 처리라고 해서 입자가 큰 것만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도 물리적 처리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리 시설의 종류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 간단하게 이제 뒤에 조금씩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물리적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적 힘, 수단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스크린, 침사지 맞는데 폭기존 아니죠. 폭기존은 폭기가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처리와는 관계가 멀죠. 답은 2번입니다. 이 물리적 처리 시설 및 유지 관리. 이 부분부터 이제 물리적 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설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얘는 전처리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대단한 물질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좀 입자가 크고 그리고 이제 좀 덩치가 큰 그런 물질을 사전에 미리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으로 되어 있어요, 스크린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망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새 스크린, 중 스크린, 조 스크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로 제거되는 그 이제 고형물을 우리가 그릿이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딱딱한 무기 형태의 고형물 또는 그것의 혼합물을 우리가 그릿이라고 합니다. 이 스크린의 운영 조건에서는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것이 접근 유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통과 유속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얘의 설치 목적이 주로 이제 처리 부하율 감소 및 장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얘는 거의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설치하는 그런 전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침사지보다도 더 먼저 설치를 하는 위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처리 부하율의 감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처리 부하율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이제 처리해야 되는 어떤 오염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부담을 줄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여기서 제거하는 고용물질들이 장치 안으로 들어가면 장치를 손상시키거나 파손을 시키거나 또는 어떤 그 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스크린으로 제거하는 목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폐수처리 공정에서 스크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1번은 맞죠. 협작물을 제거해서 원활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거 맞고요. 자, 2번 통과 유속은 1m/s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한번 좀 문제 자체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내용들은 다 맞습니다. 2번 스크린 조작으로 옳은 것은 수로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큰 고형물을 제거하는 이 큰 고형물을 우리가 그릿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이거 맞죠? 화학적 플럭을 제거하는 조작이다. 네, 비교적 밀도가 크고 입자 크기가 작은 고형물.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모래, 자갈, 뼈 조각 같은 무기성 부유물로 구성된 혼합물. 이것을 우리가 그릿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게 영어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겠죠. 네. 얘는 스크리닝, 얘는 슬러지, 얘는 스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거는 이제 슬러지라고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찌꺼기. 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침사지. 침사지에 보면 얘가 그릿 챔버라고 나와 있어요. 얘의 목적은 이제 그릿을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물론 앞에 스크린에서도 그릿을 제거하지만 거기에서는 좀 더 큰 거를 제거하고 이 침사지에서는 스크린에서 제거가 미처 안 된 그런 작은 그릿까지 한꺼번에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기성 부유물질, 자갈, 모래, 뼈 등 토사류, 흙이죠, 흙. 네, 제거해서 얘도 결국에 기계 장치의 손상을 막는 그런 시설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침사지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침전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외울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계산 문제도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침전지는 우리가 보통 하수 처리할 때 이제 1차 침전지가 있고 그리고 폭기조가 있고 그리고 2차 침전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그릿 챔버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스크린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이 되는데 침전지는 이제 물리적 처리 시설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차 침전지나 2차 침전지에서 침전하는 형태가 총 4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일형 침전인데 얘는 독립 침전이라고 합니다. 얘가 스토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최초의 침전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비커에 이제 물을 받아 넣고 여기에 오염물질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입자가 떨어져서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 형태를 일형 침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독립 침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스토크의 법칙이 적용되는 침전 형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얘는 무거워야 침전이 자기 혼자 잘 되겠죠. 그래서 그릿, 모래 입자가 침전하는 형태가 일형 침전입니다. 이형 침전은 자기 혼자 침전이 잘 안 되는 사이즈의 물질들이 이제 응집작용에 의해서 서로 결합돼서 침전이 일어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응집이 되어서 이제 여기에서 요거보다 작은 게 있었는데 얘랑 결합해서 큰 게 되면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응집작용에 의해서 질량이 커지고 침전 속도가 가속되는 두 번째 형태의 침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약품을 집어넣어서 즉 응집제를 집어넣어서 발생하는 침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품 침전조에서 이렇게 화학적인 플럭이 제거되는 그런 침전으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이 삼형 침전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입자의 크기의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삼형 침전은 자, 아까 이렇게 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침전을 안 하고 있는 어떤 그 좀 가벼운 입자들이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무거운 입자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 뭉쳐 있는데 가벼운 입자들 덩어리와 마찰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입자에서 이 뭉쳐 있는 게 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뭉쳐져 있는 그 부유액들이
한꺼번에 같이 침전하는 형태를 우리가 삼형 침전이라고 하고, 얘는 지역, 방해, 간섭 침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외워두세요. 이거 시험 문제에 이거 묻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침전과 방해 침전과 간섭 침전은 삼형 침전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2차 침전지의 고용물이 제거되는 그런 침전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가 아무래도 얘네는 입자의 입경이 좀 작은 애들이 제거되는 형태예요. 마지막 4형 침전을 우리가 압축 침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침전지의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긴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입자들이 다 가라앉고 나면 하부에 침전물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 하부의 침전물이 자기들끼리 압축을 해서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압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자들의 최종 압축에 의해서 농도가 고농도로 증가하는 현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4형 침전 또는 압축 침전이라고 하고요. 보면 2차 침전지 하부에 고용물이 제거되는 침전의 형태다라고 써 있죠. 이 침전지에는 정류판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류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물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판때기를 대가지고 판에 한번 부딪혀서 유량의 흐름이 이제 균일하게 그리고 양호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침사지에서 100% 제거되는 입자군의 침강 속도라고 지금 써 있는데, 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단위 면적당 유입되는 이제 물의 유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개념이 맞고 요것도 개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유입되는 물의 유속을 표면에 부하되는 이제 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표면에 부하되는 그런 양만큼이 이제 침사지에서 100% 제거되는 입자의 침강 속도가 이제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보면 이제 표면적 부하를 유량과 이제 넓이로 나눈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결국에 유속인 거예요, 유속. 네, 이따 계산하는 것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토크 법칙은 이게 대기에서도 나오죠. 대기에서는 이 로 값이 0이에요. 근데 물에서는, 폐수에서는 이 로 값이 1입니다. 이게 결국에 액체의 밀도고, 공기는 밀도가 너무 낮아서 이거 생략을 했지만 물에서는 밀도 값이 상당히 비교적 높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는 똑같이 풀면 돼요. 그리고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폐수가 얼마나 시설 내에 머물었느냐 그 시간을 얘기하고, 이 폐수 중에 이제 오염물질인 이제 고형물만 체류하는 시간은 또 이제 SRT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고 얘는 솔리드, 이게 이제 솔리드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물 체류 시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V는 이제 부피입니다. 이건 유속이 아니라, 네, 요거 Q는 유량이죠. 어떤 데에서는 V가 속도일 수도 있고 어느 식에서는 부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피입니다. 그리고 6번의 침전지의 원류 속도는 침전지의 표면을 통해서 이제 폐수가 얼마나 옆 시설로 이제 이동하느냐 그 속도를 이제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S 제거 효율은 유입수와 유출수의 SS가 몇 % 제거됐느냐 그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1번입니다. 입자의 농도가 큰 경우의 침전이다. 그리고 입자들이 서로 방해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침전하지 못하게 하고 침전물과 액체 사이의 경계면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침전의 형태로 방해 침전이라고 한다. 이거 지역 침전. 이게 같은 말이죠. 답은
3번입니다. 2번, 물속에 함유된 모래 제거할 때 모래는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게 제일 빠르죠. 침전법으로 제거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보시겠습니다. 일반 침전지에서 부유물의 침전 속도가 감소되는 경우, 얘는 스토크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스토크 법칙이 보면, 자, 18μ분의 D의 제곱, 입자의 밀도 빼기 유체의 밀도 곱하기 중력가 속도잖아요. 침전 속도가 감소되는 건 이 값이 커지거나, 근데 이건 고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고정이라 하더라도 이 유체의 점도값이 다를 수 있어요. 유체가 물일 때와 꿀일 때, 기름일 때 이 점도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보다 꿀, 기름이 점도값이 높으니까 이 뮤값이 많이 상승하면 결국에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의 유속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보면 폐수의 점도가 클 경우, 끈적끈적할 경우에 해당이 되죠. 나머지는 입자가 크거나 입자 밀도 다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분자가 커지면 V값은 같이 상승을 하겠죠. 그쵸? 네, 1번만 이제 분모가 커지는 거라 침전 속도가 감소되겠죠.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4번, 정류판의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전지에서 유입수를 균일하게 이제 분배와 분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들어올 때 너무 찰랑찰랑거리고 막 이제 와류가 생기고 그러면 적절하게 침전물이 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흐르는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정류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5번, 침전지에서 입자가 100% 제거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침전, 아까 표면 부하율이라고 했죠. 사실 표면 부하율의 개념 자체가 얘도 많지만 그 수표면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 속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암기하기 좀 쉬우라고 제가 아까 사실 표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답은 1번이에요. 6번, 얘는 이제 스토크스 법칙, 이건 대기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입자의 직경이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죠. 답은 4번입니다. 7번, 이제 스토크스 법칙인데 이게 이제 대기가 아니라 수질이니까 물의 밀도 값만 1로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V는 18μ분의 D의 제곱 가로 열고 P 마이너스 로 곱하기 중력가 속도잖아요. 그러면 문제 조건이 다 나오고 단위가 그때 대기에서 했던 것처럼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단위만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답에 나와 있는 단위로 맞춰주는 게 편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지름이, 자, D 값이 0.1mm라고 했는데 요거 센티미터로 바꾸면 결국에 1mm가, 그러니까 10mm가 1cm잖아요. 그러면 약분되면 10으로 더 나눠서 0.01cm가 되겠죠. 그래서 D의 제곱에 요거를 우선 넣으시고요. 0.01cm의 제곱이죠. 곱하기 밀도값을 뺄게요. 여기 보면 이제 비중이 나와 있잖아요. 이 비중이 이제 입자의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5 빼기 물의 밀도는 1이니까 1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이게 센티미터 퍼 세크로 돼 있으니까 중력가 속도도 G값도 바꾸면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죠. 세크 제곱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980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이 밀도값은 센티미터 단위로 해야 되니까 이게 값이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 값을 넣어보면, 자, 18 곱하기 뮤는 여기 정해졌잖아요.
네, 점도 곱하기 0.01 그램 퍼 센티미터 곱하기 세크.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소환해서 가로 열고 0.01의 제곱이죠. 그리고 곱하기 2.65 빼기 1 가로 닫고 곱하기 980입니다. 0.1617이라는 수가 나오고 얘를 자 18 곱하기 0.01 괄호 닫으면 0.8983 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8983 있는 게 4번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8번 체류 시간 구하는 문제인데 체류 시간은 t는 자, q분의 v라고 했죠. 얘는 유량이고 얘는 부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값을 다 넣으시면 되는데 요 day가 하루잖아요. 근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day를 시간으로만 바꿔주시고 요 표면적의 깊이를 곱한 것을 부피로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륨은 4m 곱하기 이제 1m의 제곱 체류 시간이 되고요. 자, 유량은 30 큐빅미터 per day인데 원 데이가 24시간이잖아요. 그쵸? 요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곱하기 1은 4죠. 얘를 뭘로 나누냐면 자 30 나누기 24로 나눈 것으로 하면 3.2라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3.2시간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는 같은 형태의 문제니까 V값을 구할 때 요거 세 개를 곱해서 구하고 지금 얘가 지금 세크잖아요. 그걸 아워로 바꿔서 네, 그냥 단순하게 T는 Q분의 V로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번도 동일한 문제인데 요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용적이 250 큐빅미터가 되고 하수량이 2000 미터 세제곱 퍼 데이인데 자, 하루가 24시간이죠. 계산기로 똑같이 해보면 자, 250 나누기 괄호 열고 2000 나누기 24 하면 3이 나오죠. 3.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 3시간이 되는 겁니다. 11번은 이제 침전지 원리 속도 구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원리 속도가 조금 아까 식이 이게 Q를 4분의 1 D의 제곱 파이 근데 요 식이 결국에 반지름 곱하기 3.14 원의 넓이에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기준으로 A 값을 기준으로 Q를 나눈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수치를 다 넣어보면 자 Q가 지금 유량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4승 큐빅미터 퍼 데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경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4분의 1 곱하기 24의 제곱 곱하기 파이는 3.14잖아요. 네. 그리고 단위가 이제 직경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를 한번 해보면 자 1.9 곱하기 10의 4승이죠. 네,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19,000이라는 수가 나오는데 얘를 자 4분의 1 나누기 4 괄호 열고 여기 괄호를 하나 더 넣을게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24의 제곱이죠. 네, 곱하기 3.14 괄호를 하나만 닫으면 되죠. 하면 42.0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리 속도가 42.02 큐빅미터 퍼 미터 제곱 곱하기 데이. 하루에 단위 면적당 이 정도의 그 유량이 다음 시설로 넘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입니다. 이제 침전량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인데, 여기 이제 뭐 되게 많이 복잡하게 나온 것 같지만, 문제에 나와 있는 우선 부유물질의 농도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부유물질의 처음 이제 농도가 150이라고 합니다. 150 mg per 리터이죠. 얘를 답에 나와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자, 150 mg per 리터는 150 g per 큐빅미터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0.15 kg per 큐빅미터가 되잖아요. 얘를 부유물질의 농도로 환산을 해서 침전량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즉, 폐수의 유량이 이제 2만 큐빅미터가 나오는데, 이 중에 0.15 kg per 미터 세제곱, 1 큐빅미터당 요만큼씩 나오니까 2만일 때 얼마이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침전되는 양이 30%니까 그 중에 30%만 침전한다. 요거 다 계산하시면 900kg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000 큐빅미터 퍼 데이 하수를 처리하는 침전지의 유입 하수. 유입이 이렇게 되고 유출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거율 얼마냐? 이건 이제 유량은 여기선 필요 없고요. 자, 400이 들어오는데 처음이 400이었고 200만큼 제거됐다고 하면 그러면 50%겠죠. 그렇죠? 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핵심 이론 공사, 여과지. 여과지는 마시는 물을 만드는 상수 처리 공정에서 사용되는 그 시설이고요. 여과 속도에 따라서 급속 여과지와 완속 여과지로 나뉘어집니다. 모래를 깔아서 이 모래층을 이제 물이 통과되면서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속 여과지 같은 경우는 약품을 투입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형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과지의 기준 면적이나 그리고 여과 속도, 그리고 이제 모래의 균등 계수 값,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균등 계수 값의 의미는 이게 D60이면 혼합물의 그 60% 중량 범위로 60%가 통과할 수 있는, 통과 가능한 체의 입경입니다. 이 다이어미터예요, 다이어미터. 얘는 10%를 통과 가능한 체의 입경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분모 분자로 나누었을 때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급속 여과지를 채우고 있는 모래의 입경의 사이즈가 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60과 10 기준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보통 균등 계수라고 하고, 급속 여과지 균등 계수 값의 기준은 1.7 이하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완속 여과지는 급속 여과지처럼 화학약품을 집어넣는 형식이라기보다는 미생물에 의해서 천천히 분해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과 속도가 이제 급속 여과지에 비해서 상당히 느립니다. 근데 얘는 약품을 넣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특징이 있는데, 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 소요가 좀 많다. 그리고 아무래도 급속 여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여과지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완속 여과지는 부지 면적이 좀 큰, 땅덩어리가 큰 곳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과지를 운영할 때 세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진흙 덩어리가 뭉쳐서 축척이 돼서
이제 여과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여과지의 수축 현상이나 공기와 결합해서 오염물질이 자꾸 이제 제거가 잘 안 되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급속 여과지에서 여과 시 손실수두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인자. 손실수두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압력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수두가 많이 발생하면 동력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얘는 지금 이제 여과 속도 맞고요. 여과 면적은 큰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모래층의 두께나 모래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손실수두, 에너지의 투입량에 어떤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면적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완속여과의 특징, 화학약품을 넣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좀 부지 면적이 넓은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상수 처리를 위한 완속식 여과공법에서의 적당한 여과 속도. 얘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얘는 급속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완속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는데 급속은 이제 120, 150 미터 퍼 데이 하루에 요만큼씩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완속은 이제 4에서 5 미터 퍼 데이 하루에 요만큼씩 이동한다. 이거 꼭 암기하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번은 이제 균등계수 구하는 값이죠. 식이죠. 그래서 D60, D10 그때 입경으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D 통과 60 할 때는 0.8이잖아요. 0.8을 이제 D10 0.5로 나누면 5분의 8이니까 1.6이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고도 폐수 처리에서 여과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제 이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 고도 폐수 처리가 3차 처리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처리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고도 폐수 처리를 할 때 플럭이 이제 강한 강도를 지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플럭이 잘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부유물의 농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제 여과 반응이 잘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에 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핵심 이론 05 응집. 응집은 우리가 coagulation이라고 하는데 얘를 다른 말로 혼화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리적 처리는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지금 물리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리 쪽에다 넣어놨는데 응집이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화학약품을 통해서 입자의 전기적인 성질을 바꾸어서 이 두 개의 입자가 잘 결합할 수 있게, 크게 결합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화학적인 도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놀드 수라는 것은 무차원의 수인데요. 얘는 유체가 얼마나 이제 요동치어 흐르느냐, 잔잔히 있느냐, 그것을 표현을 하는 하나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응집이랑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응집제가 물속에서 분산되고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그것의 영향으로 응집될 때 유체의 흐름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묶어서 제가 놔봤어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나온 적은 없고 요거의 개념 정도. 그래서 유체의 측류냐 난류냐 요동치는 정도를 표현하는 무차원의 수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보실게요. 1번 가로 세로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유효 높이. 그럼 왠지 곱해서 부피를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보면 바로 그냥 다 곱합니다. 2.4 곱하기 0.5 하면 부피값이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1.8 곱하기 2.4 곱하기 0.5 그럼 2.16이네요. 그럼 V가 2.16 큐빅미터가 되고 여기 지금 이 약품 혼화조가 6분 만에 채워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간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유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유량은 큐빅미터 퍼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시간을 세크로 계산을 하게 했죠. 그러면 6분이 곱하기 1분은 60 세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닛 없어지면 66에 36 즉 2.16 미터 세제곱 분의 360인 값이고 미터 세제곱이 리터로 바꾸면 물은 1000이잖아요. 그래서 2160 리터 퍼 360 세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기로 한번 자 2160 나누기 360 하면 6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6리터 퍼 세크 초당 6리터가 들어오는 유량이다 라는 게 되겠죠. 답이 1번입니다. 2번 레이놀드 수를 나타낸 식. 이 식을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식을 기준으로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이게 결국에 이제 관성력은 유체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고요. 점성력은 이제 버티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그 값의 비율이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은 부상입니다. 부상은 위로 띄우는 거예요. 얘는 그 밀도가 낮아서 잘 가라앉지 않는. 근데 이제 웬만큼 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뜨는 형태, 기름, 미세 부유 물질 이런 비중이 1보다 상당히 낮은 물질을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방법이 공기부상법, 용존공기부상법, 진공전에 쓰는데 얘를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분리 방식이 나오는데 이 막으로 오염물질이나 불순물을 여과하는 방법이죠. 우리 삼투압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투압 막이 있으면 이제 소금과 물이 있을 때 농도가 소금 쪽이 높으니까 소금은 이동 못하니까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농도를 최대한 평형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요 막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분리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물리적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자가 작은 이제 밀입자의 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정밀여과, 한회여과, 나노여과, 역삼투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1번 미세기포를 부착시켜 부력에 의해서 부상분리.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부상처리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여과막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정밀여과, 한회여과, 나노여과, 역삼투 4개 나왔잖아요. 요거 암기해 두세요. 그러면 밀리여과라는 건 없죠. 답은 4번입니다.